네, 올 1월 고용 동향이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네요. 1월 실업률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는 0.1%포인트 하락했다는 건데요. 지난 12월에는 2.9%였으니까요. 전달과 비교하면 실업률이 조금 높아졌네요. 3.4%. 고용률은 57.4%로 역시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지표, 우리는 뭐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인데요. 전달보다는 조금 올랐고, 글로벌 유럽을 보니까 정말 아주 고용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우리는 뭐 3% 초반, 2% 후반대인데요. 보니까 미국이 8%대고 일본이 4% 실업률 얘기하는 겁니다. 프랑스가 10%고, 스페인은 실업률이 25%, 청년 실업률은 54%입니다. 야, 정말로 뭐 일자리 찾기가 얼마나 이제 유럽 상황들이 안 좋고 불안한가를 고용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 고용지표 나와서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로 시장 흐름 읽습니다.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간 핵심 키워드부터 주신 거 확인하고요.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조일교 대표님은 시장의 키워드로 뭘 꼽으셨을까요? 예. 네. 외국인 선물 포지션 주목하자고 하셨는데요. 어제는 북한이 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 반응은 무덤덤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급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나마 어제는 지난번에 핵실험과는 좀 다르게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도 한 1,000억 이상 나왔고요. 환율 자체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간 핵심 키워드에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주목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지난 금요일 날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선물을 한 5,000계약에서 6,000계약 정도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한 19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초반에 하고 핵실험 발표가 나온 이후하고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간 증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오히려 현물보다는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형태. 그러니까 단기 포지션 역시도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자료 보시면 좀 중기적으로 봐도 항상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수가 좀 박스권 조정이든지 아니면 상승이든지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 24,530계약의 야간 선물이 11,300계약, 그리고 롤오버가 15,000계약, 그리고 누적 합계가 28,000계약 정도 됐는데요. 물론 지난주만 하더라도 3만 계약이 넘어서면서 약간 많이 쌓여 있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감소를 했고요. 한 5,000계약, 6,000계약 들어오면서.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또 3,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아직은 여전히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자체의 누적 매도가 한 2억 2만 8천 개, 그러니까 그걸 금액으로 하면 한 3조 정도 매도가 쌓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7월, 8월, 9월, 작년에 7월, 8월, 9월도 똑같이 한 3만 계약 있다가 8월달, 7월 말부터 8월달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이 굉장히 많이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역전되면서 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제가 4주 연속 얘기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수급은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 동향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 한 선물로선 1,259억 정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근에 선물에 의한 지수 변동성, 그러니까 소위서 우리가 웹도덕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좀 많이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어제 달러엔이나 달러, 원달러 이렇게 보면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반등을 했다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지금 정부에서 개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관료의 발언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1060원 정도에서 좀 잡혀 있는데요. 지금 달러엔 같은 경우는 94엔에서 지금 좀 멈춰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받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94엔 정도, 95엔 정도의 단기적인 어떤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낙폭과대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주봉인데, 반등의 강도 치고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낙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달러엔 환율 월봉을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95엔에서 저항을 좀 봤기 때문에요. 요 저항대가 좀 있다라는 시장의 인식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낙폭 과대 인식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좀 중기적으로 보면 95엔에서 100엔까지 탄탄한 그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향후 자동차가 좀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95엔을 돌파해서 100엔까지 가버리면 역시 또 자동차 업종은 또 밑으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되니까 또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엔 차트하고 자동차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 대표는 왜 이게 중요합니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의 내수주, 내수 업종과 수출 업종의 큰 흐름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달러엔 차트가 좀 변화돼야지만 네. 실질적으로 간다라는 것 키포인트 크게 잡아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려져 있는 것까지 종합을 해서 늘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뭐 소폭 줄긴 했군요.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 선물 매도는 많이 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28,000계약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달러엔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요. 엔이 뭐 계속 약세로 엔화 환율이 상승을 하죠. 미국 재무부 차관까지 나서서 뭐 일본 경제 회복해야 된다. 엔화 약세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동향들이 아직까지 엔화 환율 동향이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93엔대 중반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원화 강세가 좀 해소됐지 않습니까? 원화 환율이 오르면서 자동차, IT 수출주가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힘을 좀 실어줘도 되나요? 글쎄요, 이 이릅니까? 반등의 그 한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게 반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 드렸지만 그 미국이 공공연하게 지금 일본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쉽게 꺾일지에 대한 부분들 좀 의문부호로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수출주의 반등, 방금 얘기했지만 수출주의 IT나 자동차에 대변된 수출주의 반등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인가 끝날 것이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수주와 서로 이제 엇박지니까 서로 맞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출주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엔화의 차트가 원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수주가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수출주의 기술적 반등, 내수주의 눌림목 추세는 여전히 수출주 쪽은 안 되고요. 내수주 쪽은 추세를 타고 있다는 쪽으로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수출주가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반등의 폭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 달러엔 차트도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준비한 자료 보시면 전일 종목 동향인데요. 지금 IT 쪽이나 자동차 쪽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번에 떨어진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견디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주 이런 쪽이 상당히 지금 약세권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약세권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추세가 무너진 약세권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약세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과 좀 눌림목 자체, 내수주와 수출주의 어떤 관계 자체가 아직까지는 기존의 어떤 틀을 깨기에는 좀 일시적인 어떤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종목 등락률에서 2013년을 보면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플러스권에 지금 올라와 있지만 완성차는 아직까지도 플러스권에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IT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 IT 계열의 화학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노베이션 이런 쪽 여전히 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내수주 쪽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연간 기준으로서는 좀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다시피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게 추세로 다시 전환되어 가기까지는 수출주는 아직은 달러엔 차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것까지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그 내수주 방어주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조 대표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CCBB 시즌 3부터 해가 지난번에 이게 우리 3 맞죠? 네, 4월 달에. 네, 3부터 해서 주간 키워드로 시장을 쭉 봐주고 계신데 개인 사정으로 이제 저희 방송을 오늘까지 하시고 당분간 또 나오시겠지만 네. 당분간 못 오신다 그래서 전략을 좀 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안 오셔서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전화 오면 조 대표님 책임지시고 예, 단기적으로 또 시장 또 당분간 못 뵐지 모르니까 중기 전략까지 좀 전략 좀 주세요. 제가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CCBB 4월 달에 시즌 3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솔직히 해서 제가 방송하면서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천이 좀 다 떨어진 것 같아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한 4개월, 6개월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식 비중을 한다 6대 4 정도로 놔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율 방향성을 보는데 달러엔 차트가 아까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달러엔 차트가 약간이라도 이제 월봉상으로 음봉이 하나 더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 탄탄했어요. 자동차 업종을 아직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십시오. 자,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주목하라 했죠. 항상 지금 이 3만 계약 정도 쌓여 있는데 작년 7월달, 8월달에 그랬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서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체크했는데요. 작년 7월달까지 외국인들 선물이 3만 계약 쌓였다가 갑자기 막 15,000계약, 14,000계약 막 환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지수가 2,000까지 갔거든요. 근데 아직은 3만 계약이기 때문에 이 환매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환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갔을 때 외국인들이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선물 매도를 구축해 놓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환매수를 좀 해놓겠죠. 내수주 방어주는요, 아직까지는 숨고르기 조정이고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요. 수출 관련주나 IT 자동차는 기술적 반등의 추세 상승은 좀 제한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요즘은 추세 업종이나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이 부각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요. 시장에서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게 되면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특이한 겁니다. 작년하고는 좀 특이한 형태죠.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없어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차 업종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동차 업종 월봉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고 다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월봉 차트에서 헤드앤숄더형이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동차 업종은 작년에 그 왼쪽 어깨라고 오른쪽 어깨라고 하죠. 그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헤드앤숄더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요.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 수준까지만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올 한해 상반기까지는요.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종목 가는 업종 또 차별화 이런 것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2009년, 2010년하고는 좀 틀린 장세이니까요. 좀 공부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 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계략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고 가시니까 하반기에 다시 오세요. 예. 네. 그리고 다른 그 프로그램이나 다른 코너를 통해서 조 대표님 계속 또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일교 대표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